유리막 코팅 솔직히 처음엔 다 좋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죠. 3년 전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도장면 위에 유리막 코팅제 4종을 동시에 올렸습니다. 중간에 관리제 없이 오직 세차만 하면서 580일 19개월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어떤 코팅제는 먼저 무너졌고 어떤 건 아직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오래 살아남는 유리막 코팅제는 무엇인지, 왜 유리막 코팅이 이렇게 관리가 어려운지를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리막 코팅은 코팅보다 전처리가 더 어렵습니다. 세차 후 탈지만 해도 시공은 가능하지만 이번 테스트에서는 정확한 성능 비교를 위해 광택 작업으로 모든 스크래치를 제거한 뒤 차량을 4구역으로 나누어 코팅을 진행했습니다. 운전석 좌측 보니까 앞뒤 도어를 먼저 나노 아이코닉 나노 라떼로 코팅했습니다. 작업성이 좋다는 평답게 보닛의 4분의 1과 도어 한 판을 통째로 도포해도 버핑이 수월했습니다. 물방울이 맺히는 타이밍만 맞추면 초보자도 실패 없는 광택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수석 우측 보니까 앞뒤 도어, 반대편 조수석 라인에는 TAC 시스템의 UHS를 올렸습니다. 정석대로 한 판씩 정성스럽게 시공하며 면을 잡아나갔습니다. 운전석 중앙 보니까 루프 전체를 기온 코츠 모스 에보가 담당했습니다. 쉬운 작업성이라 방심했을까요? 나중에 보니 루프 쪽에 도포 자국이 얼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공 면적을 좁게 가져가며 꼼꼼하게 버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얼룩 덕분에 20개월 동안 발수 무양과 코팅 얼룩 자국을 아주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바로 깎으네. 와, 놀래라. 조수석 중앙 보닛, 트렁크, 마지막으로 극악의 작업성으로 이름이 높던 라지올 ZR53입니다. 명성대로 경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좁은 부위씩 나누어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다행히 얼룩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공이 끝나고 슬립감을 확인해보면 실립감 순서는 나노라떼, ZR53, 모스에보, UHS 순서였습니다. 시공 직후의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죠. 2차 레이어링 후 관리제 한번 시공하고 추가 코팅제 없이 580일을 버틴 이 제품들의 모습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일 후 비가 그친 뒤 도장면에 남은 물방울을 확인해봤습니다.
수평면인 루프에서도 꽤 많은 물방울들이 스스로 흘러내려간 것을 볼 수 있었고, 수직면인 사이드 라인과 트렁크는 물방울이 거의 없이 아주 깔끔하게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보닛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재밌는 결과가 보였는데요. 나노라떼와 ZR53V가 다른 곳보다 물방울이 적게 남아있는 우수한 슈팅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가 후 코팅면과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 도장면과 비교해보면 감 강도와 오염도 차이가 코팅한 면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18일 후 동일한 양으로 시편과 렌즈 케이스에 부어 경화를 시켜봤습니다. 나노라떼는 가장 얇게 굳은 모습이고, 기온코츠 모스 에보와 UHS가 살짝 찰랑거리는 모습에 공기와 접촉되는 표면만 살짝 굳었습니다. ZR53은 버핑하면서 하얗게 경화되는 모습이었는데, 공기 중에 경화 시에도 하얗게 겉면만 경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공 후 24일이 지나고 첫 세차를 하면서 코팅제를 점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4개 제품 모두 훌륭한 발수력을 보여주었지만, 운전석 쪽이 시공한 나노라떼와 모스에보가 조수석 라인보다 조금 더 짱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폼렌스 도프 후 본격적인 미트실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미트가 지나간 자리에 물막이 퍼지는 링크 현상을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기온코츠 모스에보가 가장 즉각적이고 빠른 반응을 보여주었고, 나지올 ZR53과 나노라떼가 그 뒤를 이어 비슷한 느낌으로 따라와 주었습니다. 고압수로 거품을 헹궈낸 뒤 물을 부어 슈팅 속도를 체감했습니다. 정밀한 측정은 아니지만 제가 직접 몸으로 느낀 체감상으로는 기온코츠가 전반적으로 가장 시원하고 빠른 슈팅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은 ZR53이 차지했고, 나노라떼와 UHS는 서로 비슷한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물기 제거 후 코팅제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 IPA로 남아있을지 모를 유분기와 오염물을 닦아내며 수분을 완전히 날려주었습니다. 그 위에 한 겹을 더 쌓아 올리는 레이어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7도, 습도는 67%입니다. 나노라떼는 첫 시공 때 검증된 편안한 작업성 때문에 자신있게 좌측면 전체를 한 번에 도포하고 버핑했습니다. 기온코츠 모스에보와 ZR53 역시 동일한 제품으로 덧방 작업을 이어갔고요. 마지막 조수석 라인의 UHS는 TAC 시스템에 그라파이트 코트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라파이트 코트는 그래핀 성분이 들어있어 어플리케이터에 검은 점들이 묻어나는 게 특징입니다. 도프 후에는 마무리용 패드를 사용해 코팅제를 안착시키는 광택 작업이 권장되는데요. 제대로 된 성능을 보기 위해 권장 가이드 그대로 정성껏 마무리했습니다.
첫 시공 후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번의 코팅 작업을 마치고 오늘은 관리제를 바르기 위해 세차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퍼포먼스는 여전히 최상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TAC 그라파이트를 시공한 도어 하단부의 경우 발수력이 다른 곳에 비해 약간 저하된 모습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세차를 마친 후 각 브랜드에서 권장하는 관리제 혹은 성능 보완용 제품들을 가볍게 시공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보닛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지 않고 눈대중으로 구역을 나누어 분사한 뒤 타올로 버핑해서 마무리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ZR532이 시공된 트렁크 부위에 세차만으로 지워지지 않는 워터스팟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트렁크의 형상이나 위치상 물기가 잘 날아가지 않고 머무르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모든 유리막 코팅 관리제 작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약 18개월 동안 각 제품의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세밀하게 지켜보며 기록했습니다. 43일 뒤 각 브랜드의 전용 관리제로 코팅을 진행해본 결과 관리제가 기존 유리막 코팅제의 고유 성능을 덮어버리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기온 커츠의 경우 유리막 특유의 밀어내는 퍼포먼스가 사라지고 관리제인 Q의 특성이 도드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압수로 헹굴 때는 상태가 좋아 보이지만 물을 부어 슈팅 성능을 확인해보면 이전보다 확연히 약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확인한 뒤 이번에는 보닛을 상하로 나누어 이색적인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유리막 관리제가 아닌 타사의 합성 고체학수와 카나우바 성분의 실런트 코팅제를 시공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쪽 보니스 시너지 페인트는 잔사가 남을 우려가 있을 만큼 까다로운 작업성을 보였습니다. 위쪽 불스온 하이브리드는 작업성이 매우 쉽고 버핑감이 부드러웠습니다. 시공 후 야외에서 육안으로 확인해보니 색감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확실히 코팅을 올린 쪽의 도장면이 색감이 더 깊고 진하게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리막 45일 뒤 보시다시피 부위별 비딩각이 매우 균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베이스가 된 유리막 코팅제의 성능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 추가 코팅 없이도 최상의 발수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전처리 단계부터 공을 들인 덕분에 완벽한 도장 보호는 물론 앞으로의 세차가 한결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75일) 뒤 한 달 만에 세차를 하러 왔습니다. 전체적인 상태를 체크해보니 다른 곳보다 조성 옆면 라인이 눈에 띄는데요. TAC 시스템에 UHS와 그라파이트 코팅을 한 곳인데 벌써 물뭉침이 확인됩니다. 운전석 옆면도 물뭉침 현상이 보여 매니악 워터스팟 제거제로 닦아낸 뒤 헹궈보면 물이 뭉쳤다가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팅 후 2달이 지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TAC와 나노 아이코닉의 유리막 코팅제의 발수력이 상급 수준까지는 아닌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번에는 내화학성 테스트를 보닛에 진행했습니다. 먼저 보닛의 파이어볼 익스트림 아이언번 철분 제거제를 도포하고 철분 제거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유리막 코팅 위에 철분이 박혔을 때 철분 제거제를 써도 코팅이 무사할지 궁금했었거든요. 화학 반응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테리어 불로 동일한 횟수만큼 좌우측으로 문질렀습니다. 고압수로 헹궈보니 코팅층 손상이 전혀 없어서 유리막 위에 파이어볼 철분 제거제는 안심하고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pH 13.98의 강알칼리 프리워시 파이어볼 오래됐어요를 분사하고 문질러 봤습니다.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거의 중성 세제를 문지른 것처럼 데미지가 눈으로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라브 코스메티카 산성 원액을 문질러봐도 반응이 거의 없었는데요. 다만 운전석 쪽 보닛이 조수석보다 고압수 물뭉침 현상이 조금 더 보였습니다. 이어서 에스푸마 TGB 타르 제거제를 문질러 봤습니다. 좌우측 끝부분에 물이 뭉치기 시작하는 걸 보니 확실히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기온 커츠도 살짝 반응이 왔고 오직 ZR53만 아무런 변화 없이 발수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프로바이드 넘버 4 산성 원액은 일반 산성 프리워시보다 훨씬 강력해서 걱정했는데 예상외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AD 왁스오프를 뿌리고 테리어 풀로 문질러 봤지만 유리막 코팅제 데미지를 주기에는 역시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조수석보다는 운전석 쪽 발수력이 조금 더 약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프앵글 리턴을 어플리케이터에 도포하고 같은 횟수로 문질러 봤습니다.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발수층이 거의 비슷하게 무너져서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강력한 연마 성분의 리턴 앞에서는 모든 코팅제가 평등해집니다. 물기 제거 도깨비 건식 페인트 클렌저를 타월에 짜서 동일한 압력으로 문질러 봤습니다. 습식보다는 코팅 제거가 덜 됐지만 4개 제품 모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ZR53이 물뭉침 면적이 가장 좁게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페이클의 유분기 때문에 코팅층이 덜 깨진 건지 확인하기 위해 IPA 제품으로 유분기를 닦아내고 다시 고압수를 뿌려봤습니다. IPA 농도가 99% 원액 제품의 농도가 높아서인지 닦기 전보다 물을 밀어내는 힘이 빠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화학성이 가장 뛰어난 제품은 나지올 ZR53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기온커츠 모스에버 DAC 시스템 나노 아이코닉 순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유리막 코팅을 하고 관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워터스팟이나 물때 자국이 남는 현상이 생기곤 합니다. 그럴 땐 워터스팟 리무버를 사용해 여러 번 반복 작업하면 지워지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자국이 남는다는 건 코팅의 발수력이나 시팅력이 처음보다 낮아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도장면의 맑은 광택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오염물을 닦아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코팅층 위에 쌓인 미세한 얼룩들까지 깨끗하게 제거하며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세차할 때마다 매번 유리막 코팅을 새로 시공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관리제입니다. 약해진 코팅층 위에 관리제를 보충해 줌으로써 부족해진 발수력과 슬립감 그리고 강도를 다시 끌어올려 줄 수는 있습니다. 가끔 유리막 코팅을 한 도장면이 생 도장면보다 탁해 보일 때가 있는데 이건 역시 코팅층 위에 쌓인 고착 오염물 때문입니다. 결국 유리막 코팅의 성능을 오래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기적인 세정과 더불어 관리제나 코팅제로 끊임없이 보완하며 유지하는 것입니다. 76일 경과. 날이 좋아서 그런지 유리막 코팅 특유의 피막감이 도장면에서 확실히 느껴집니다. 차를 타면서 이렇게까지 반짝임이 오래 유지된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77일 경과. 흐린 날씨의 도장면 내구역을 비교해보니 색감 차이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중 기온 코츠 모스에버는 다른 제품보다 색감이 더 진하게 표현됐는데 이 때문에 시공이 미흡하면 잔사나 얼룩처럼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79일 경과. 초반보다 비딩각이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물방울들은 동글동글하게 잘 모여 있습니다. 96일 경과. 약 100일 시점에서 보닛은 내화 학생 테스트로 코팅이 일부 손실된 상태라 마지막 PB1을 분사해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1리터를 충분히 도포한 뒤 약 3분 뒤 고압수로 헹궈줬고 ZR53 구역이 PB1을 밀어내는 듯한 발수력이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기온 커츠는 머금은 느낌은 있었지만 린수 후에는 발수력은 그대로 유지됐고 나머지 두 제품은 앞선 제품들보다는 퍼포먼스가 낮아 보였습니다. 백 105일 경과. 강도는 영상으로나 실제로 봐도 나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105일 된 유리막 코팅보다 광택 후에 누락스를 올린 보닛이 더 맑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유리막 코팅 후 정성스럽게 세차를 해도 오염이 남아있는 코팅제의 표면이 과연 광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204일 경과. 흐린 날씨에 위에서 내려다본 루프를 보면 도포 자국이 플러스 모양으로 얼룩처럼 남아있는 게 보입니다. 색감이 진하고 좋은 제품일수록 이런 부분이 더 도드라지는데 이건 제품의 단점이라기보다 시공을 제대로 못한 제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266일 경과.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퍼포먼스가 떨어진 양쪽 사이드면만 다시 덧발라 성능이 회복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운전석 쪽은 라벨이 흰색으로 리뉴얼된 나노라떼 스파니스 2세대로 재시공했고 조수석 쪽 TAC 제품은 그라파이트보다 퍼포먼스가 더 좋다고 느꼈던 UHS를 덧발라 테스트해봤습니다. (395일) 경과. 그 이후로는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고 관리제 없이 세차만 하며 그대로 운행했습니다. 첫 시공 후 여러 번 덧발랐지만 모든 코팅은 결국 1년 이상 지난 상태입니다. 세차 후 물기를 제거하고 나면 항상 물때 자국이 눈에 들어옵니다. 물이 습기처럼 남아있을 땐 자국이 보이지만 완전히 마르면 식별이 어려운 코팅제 위에 남은 물자국들입니다. 루프에 시공된 모스웨버는 물자국과 함께 코팅 도포 자국이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있고 ZR53이 시공된 트렁크는 상대적으로 물자국이 적게 보이는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물자국이 덜한 건 UHS, 가장 진한 물자국이 확인된 건 기온커츠와 나노라떼였습니다. 건조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유리한 사이드면 기준으로 봤을 때 나노라떼보다 UHS가 물자국을 덜 남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11경과 비가 내린 상태에서 비딩을 확인해보면 내화학성이 가장 좋았던 ZR-53은 오히려 비딩 모양이 퍼져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루프에 시공된 기온코치 모스웨브는 비교적 동그란 비딩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걸로 봤을 때 자연적인 내구성 자체는 ZR-53보다 모스웨브가 더 좋은 편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덧발랐던 사이드면은 발수력은 기대했던 만큼 드라마틱한 변화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라면 기존 코팅을 유지한 채 덧바르기보다 완전히 제거한 후 다시 코팅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417일 경과 비가 내리는 직후 도장면을 확인해봤습니다. 트렁크에 시공된 ZR-53은 타원형 비딩이 많이 보였고, UHS가 베이스 코팅제이다 보니 비딩 자체가 아주 좋게 보이지 않았던 사이드면입니다. 나노라떼는 동그란 비딩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건 보강 코팅을 해준 상태에서 나온 결과였고요. 반면 루프에 시공한 기온코트 모스웨브는 유리마코트 투코트에 관리제 1회만 사용했음에도 가장 균일하고 예쁜 비딩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차만 진행했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정도 모습을 유지하는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427일 경과 매직폰을 1대10으로 희석해 강한 알칼리 상태로 압축 분무기로 분사했습니다. 도장면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ZR-53은 비교적 많이 달라붙어 있는 편이었고, 기온코치 모스웨브는 부분적으로만 붙어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코팅된 면의 상태나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대부분 코팅층이 강한 케미컬과 반응하면서 알칼리 제품을 확실하게 밀어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41일 경과 사이드 옆면은 추가로 덧바른 뒤 175일이 지난 시점에서 발수력을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두 제품 중에서는 역시 나노라떼가 발수력 자체는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했지만 기존 코팅층에서 약해진 발수 성능을 눈에 띄게 끌어올려주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물왁스를 바르고 세차를 마친 직후에 보이는 그 정도의 발수 성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느껴졌습니다. 451일 경과 사이드 옆면에 고압수를 뿌려보면 겉으로는 발수력이 좋아 보이지만 물이 내려가지 않고 붙어있는 물방울들이 워터스팟이나 물자국을 만들게 됩니다. 우측의 UHS 구간은 도어 하단 쪽이 물뭉침이 확연하게 확인되었습니다. 471일 경과 약 15개월이 지나고 나니 기온코치 모스웨브 역시 물방울 형태가 점점 타원형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80일 경과 마지막으로 고압수를 사용해 유리막 코팅제의 성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루프에 고압수를 분사해보면 대부분 물을 머금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특이한 점은 총 4구역으로 나눠 시공했음에도 가장 먼저 시공한 운전석 앞쪽이 물뭉침이 가장 심했고, 마지막에 시공한 조수석 앞쪽이 그나마 가장 나은 성능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총 3번 시공한 운전석 옆면의 나노라떼는 중간 윗부분은 발수력이 괜찮았지만 하단부에 물뭉침이 있어 물을 밀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조수석 우측면에 TAC 시스템 UHS, 그라파이트, 다시 한번 UHS로 코팅한 구간은 베이스 코팅제 특성상 하단부와 벽면 도어에 물을 그대로 머금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트렁크는 이미 발수청이 완전히 깨져 광택기를 모두 제거한 뒤 다른 코팅제로 재시공한 상태라 비교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최종 정리를 하면 이렇게 약 580일, 약 20개월 동안 유리막 코팅제를 직접 시공하고 관찰해본 결과 사용해본 4가지 제품 중 가장 좋은 유리막 코팅제는 기온코츠 모스에버라고 생각합니다. 작업 부위를 좁게 가져가면 얼룩이 남지 않고 색감 보정과 피막 표현이 가장 좋았으며 내화학성이 아주 강한 편은 아니었지만 실제 물로 헹궈보면 발수력이 가장 좋았고 그 성능 유지 기간도 가장 길었습니다. 체감상 최소 1년 이상은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유리막 코팅제였습니다. 그 다음은 아지올 ZR-53입니다. 빠른 경화 특성상 작업 부위를 좁게 잡고 바로 부핑하는 방식으로 시공하면 잔사나 얼룩 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작업성이 까다로워 초보자보다는 숙련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독한 케미컬에도 견뎌내는 내화학성은 가장 뛰어났고 약 1년 이내 성능으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 유리막 코팅제는 분명 성능이 뛰어나지만 어떻게 시공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저 역시 구독자분들께 그리고 제 스스로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몸소 시공하고 관찰해볼 테스트였고, 실제로 사용하라고 하면 세차하기 어려운 루프 정도만 선별적으로 유리막 코팅을 시공할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워터스팟이 생기면 다시 광택기로 코팅제를 제거하고 싶어질 만큼 유리막 코팅은 참으로 난해한 코팅제입니다.
너무 좋은 만큼 오염 얼룩이 그대로 남고 더 잘 보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유리막 코팅제의 양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조된 두장면을 야외에서 보면 강도와 피막감, 날감 같은 표현이 어울릴 만큼 확실한 매력을 가진 코팅제이기도 합니다. 세차를 더 편하게 하기 위해 세차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오염물만 제거하는 세정 위주의 관리, 그런 세차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테스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